삼성그룹이 새만금 MOU 철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높이 규제 등 근본 대책 없이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장마가 코앞이지만 재해 위험 시설은 여전히 방치되거나 공사 중입니다. 전북에만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100곳이 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장마철이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지대나 산비탈 거주 주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도내에만 이런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100곳이 넘는데 대책은 하세월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가 터져 온 마을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400mm가 넘는 폭우에 도심은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마을도 지난 2011년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으로 물을 빼는 정비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공사는 내년에야 마무리됩니다. 물이 차요. 비가 오면 그게 배수를 넣어가지고 물을 좀 빼기 해줄 수는 있겠다 그 말이에요. 나무 뿌리가 곳곳에 드러나 있고 금방이라도 흙이 쏟아질 듯한 급경사지. 그 위에는 가정집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저녁으로 잠을 못 자. 내가 무서워서 무너지는가 또 와서 또 그보다 보고 또 들어가 자고. 비탈길을 타고 올라가 보니 마을 전체가 토사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된 집은 무너질 듯 금이가 있고 돌담과 기울어진 나무들이 가정집 위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 우려 지역이 전라북도에만 160여 곳에 달합니다. 지난해 마른 장마와는 다르게 많은 비가 예상되는 올해. 대책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항상 비가 오면은 불안하고 여기 돌도 막 이따만한씩 한 개 막 가끔씩 떨어지고 흙도 떨어져 있고. 전라북도는 우선 21개 지구에 대해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침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 쓰지도 못한 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은 그저 큰 비가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많은 곳은 60mm의 강우량을 보이겠고 지형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세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름철이면 도시 중심부 기온이 마치 섬처럼 주변 지역보다 높은 열섬 현상이 심해집니다. 해법은 나와 있는데 녹지를 늘리고 냉방기 사용을 줄이는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기온을 쟀더니 27.9도를 가리킵니다. 나무가 많이 심어진 바로 옆 마당 온도는 어떨까? 지금 몇 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26.3도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 밖에하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약 1.6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한 시민은 상가 벽면과 처마 쪽에 덩굴 식물을 심어 실내 기온을 낮췄습니다. 5년 전에 심은 덩굴은 이제 동네에 특색 있는 볼거리가 됐습니다. 엄청 좋아하시죠. 들어오시면은 바로 엄청 시원하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이제 보기도 이렇게 시원하고 하니까. 녹지 대신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냉방기와 자동차가 늘면서 도시 중심부 기온은 주변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과 도로를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를 관통하지 못하면서 이런 열섬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염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 사람들이 그런 좋지 못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는 거죠. 전주시는 기온과 바람 측정망을 현재 4곳에서 20곳으로 늘려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실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주택지에 남아있는 잔여 공간들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땅이 숨 쉴 수 있도록 또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건물 높이 문제 등을 과감히 손질하는 등의 근본 대책 없이는 열섬 대책은 말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의 삼성투자 유효 발언으로 오히려 논란이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삼성은 새만금 개발청장을 대변인 취급하며 정작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 MOU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 5년 전 MOU를 체결한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 투자가 물거품이 됐는데도 삼성이 새로운 투자 계획에 새만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며 삼성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업 여건이 이 변화에 따른 그 기업의 투자 여건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재진이 삼성그룹의 공식 입장을 재요청한 결과 새만금 개발청의 발표 내용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것들이 확실히 있어야지 기업에서 입장에서도 뭔가 얘기를 할 텐데 그나마 지난번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대응 자세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추후 그룹 차원에서 직접 해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어떤 투자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고 MOU를 새로 체결할 의향이 없는지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라북도 새만금에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했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사업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도민한테 희망을 주는 신뢰를 잃은 삼성에 무턱대고 기대기보다 이제는 새만금에 투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내외 투자자 모두 새만금의 가능성을 공감하지만 투자 기반이 미약해 최종 결정을 꺼리고 있다며 도로와 공항, 철도 등 사회 간접 시설 SOC 구축에 정부의 공격적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삼성에도 국민기업답게 당초 맺은 협약의 엄중함과 국민적 신뢰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후보의 이상현 의원을 비롯해 1, 2 부의장과 6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정해 국민의당을 배제한 의장단 독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 8명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 의정 활동의 파행을 예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속 변사체는 사망 시점 추정조차 쉽지 않아 사건 해결에도 애를 먹게 됩니다. 전북경찰이 새로운 해법으로 최초로 수중생물 연구를 시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나 바다 등 수중에서 발견되는 변사체. 많게는 수개월 이상 부패가 진행돼 부검을 해도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기 어렵습니다. 물속 시신의 피부나 옷, 차량 등에 붙어서 사는 수중 생물을 변사 사건의 실마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돼지 사체에 옷을 입히고 차량에 태워 물속에 빠뜨립니다. 경찰은 앞으로 약 2달간 매일같이 주변의 수중 생물과 곤충을 채취해 종류와 성장 속도 등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점점점 자라면서 다세포화되고 이것들이 눈으로 보였을 때까지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간증이 굉장히 규칙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분석을 하면 시신 주변의 구더기로 사망 시점을 추정하는 법곤충학에 이어 전국 최초로 수중생물을 활용한 수사기법 개발에 나선 겁니다. 전북경찰은 이후 다른 지역과 바닷물에서도 추가 실험을 진행해 시신이 물에 빠진 시점을 추정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수중 변사체의 경우에는 부패하거나 수중 동식물에 의해서 증거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그 입수 시기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찮게만 여겨졌던 수중 생물이 물속 변사체의 진실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학교 139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67%인 93곳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다음 달 교육부 발표에 따라 나머지 우레탄 트랙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성폭력 등 인권 유린이 드러나 시설 폐쇄가 결정된 전주 자림원과 자림인회원의 거주 장애인 129명을 지난해 8월부터 다른 시설로 옮기기 시작해 최근 전원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대규모 이주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겠다는 옛 재단의 정상화 계획은 폐교 선언과 같다며 계획안 반려를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 유전자 변형 농산물 연구에 대해 전라북도가 안전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실험장에서 인근 농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충남북 등이 참여한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대전시청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김천 간 철도와 수서발 전라선 증편 등을 공동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례에 따르면 2개 품목을 정해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 90%를 농가에 지원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낮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도 상품성이 유지되는 배추와 무, 상추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품종은 기존 품종에 비해 당도와 식감도 개선됐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와 전라북도 협의회는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대명 리조트 변산에서 지역 리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완주 군민들에게 승하원과 노인복지관 이용 혜택을 부여한 조례 폐지와 관련해 의총 결정대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개정안 발의자인 이명현 의원에게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전주시와 의회는 이번 파문이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민자유치 실패로 중단된 군장항 항로 준설 구간에 대해 오는 10월 이후에는 민간 대행이나 농어촌공사 자체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따라 항로 입구부의 계획 수심을 13.5m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군산해양수산청과 협의를 마치고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기준상 여객선 총 톤수가 100톤 미만인 A선사 소유의 여객선에 대해 다음 달부터는 운항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사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